오늘은 교재 151쪽에 나와 있는 섹션 14번째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수업 전에 그 이론 시험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은 어떤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꼭 똑같이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특성이 좀 보니까는 문제를 좀 꺼냈어요. 관여도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로 바꾸는데 똑같이 내기도 하지만은 살짝 꽈서 냈는데 어떤 거는 쉬워졌고 어떤 건 또 까탈스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패턴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일반에 관한 것 중에 주기억 장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거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난이도가 A등급 높은 거로만 내면은 멘붕 오잖아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난이도가 높은 거, 낮은 거, 중간치를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 문제가 우리가 나오니까 컴퓨터 일반 수업 문제 중에서는 뭐 난이도 높은 게 A등급 난이도 된 게 뭐 한 5개, 그 다음에 쉬운 거 5개, 보편적인 거 10개, 뭐 이런 식으로 평준화를 만들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뭐 주기억 장치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우리 컴퓨터 일반 말고 엑셀 일반에서도 이제 이론적인 시험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내용 중간에 쭉 보다 보면 부분합 배웠었잖아요. 부분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이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쉽게 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쉬워지고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근데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개념 파악을 못 하시면은 필기시험에서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갸우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14번째 목표값 찾기 내용은 뭐냐면은 목표값을 찾아라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목표값 찾기라는 거는 우리 책에 거기에 개념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시나리오라는 거에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를 먼저 또 써올라와야죠. 시나리오는 뭐예요? 내가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금이 얼마가 되면은 출금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가상으로 입력 부분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목표값 찾기는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출력이 얼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출력이. 입력을 바꾸면 당연히 출력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입력을 뭐 얼마로 바꾸는 게 아니라 출력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입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만원을 빌렸는데 2년간 빌려왔다. 2년간 갚아야 되겠다 이거죠. 24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월 6% 정도로 갚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44,000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기간을 바꿀 수도 있고 이자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기간과 이자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출력이 되는 결과가 얼마로 바뀔 거냐 하고 예상해 보는 건데, 목표값 잡기는 반대예요. 상환액이 44,000원? 나 못 내, 매달. 나 2만원 내고 싶어. 근데 여기에 공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2만원하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2만원이 되려면 금액을 바꾸든 기간을 바꾸든 이유를 바꾸든 셋 중에 하나는 바꿔야 2만원이 되든 하겠죠. 그렇죠? 그때 금액은 바꾸기가 그렇고 이자는 정해진 거라고 친다면 기간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면 이자를 바꾼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바뀌냐면은 상환 기간을 얼마로 바꿨을 때 24번 내면은 내가 2만원 44,000원씩 갚는 건데, 아 나 44,000원 못 내겠다, 나 기간을 좀 바꾸더라도 2만원씩 내고 싶다 이거죠. 그럼 기간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죠. 한번 해보세요. 5년 아니야, 4년 아니고 4.5년 이것도 아니고 4.6 이것도 아니고 4.7 이것도 아니고 4.7이 딱 맞아요? 4.7이 딱 맞았나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는 숫자 값이 여기 셀서식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지금 반올림인가 뭔가 돼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 제가 여기 요거를 1번으로 바꿔볼게요. 이것도 4.7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1번으로 바꿔볼게요. 4.7
4.6, 4.65, 4.75. 뭐가 좀 이상하네. 그랬죠? 여기 이렇게 되겠네. 반올림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빼놓고 나서 지금 PMT 함수만 갖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PMT 함수만 갖고 이것도 정확하게 일반어로 바꿔 볼게요. 그럼 이게 딱 안 맞아요. 그러면 4.76, 4.65, 4.6, 4.3. 맞추기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4.8, 4.9, 4.88, 4.85, 4.82.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금액을 딱 2만원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춘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제지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버렸으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2만원이 딱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맞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통박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라 그래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마우스를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보셨을 때 지금 입력이 3가지가 있고 출력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출력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식이 들어있는 거죠. 단순히 2만원이라고 숫자를 쓴 게 아니라 뭐를 계산해서 2만원이 된 거였지 않습니까? 반드시 걔는 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정확히 아까 2년에 44,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목표값 찾기에 가서 여기가 수식 자리란 말이에요. 얘가 얼마가 2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44,000원 나왔는데 정확히 44,000원이 아니에요. 44,320.61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얘를 정확하게 2만원으로 맞추려면은 뭐를 바꾼다? 기간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기간을.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보세요. 이것도 정확히 뭐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이 숫자를 보세요. 이 숫자가 진짜 애매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내가 맞춰? 대충 못 맞추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가상 분석에 가서 얘가 얼마가 되면 좋겠다. 정확히 20.000이라고 맞춰 볼까요? 요 기간을 바꿔보고 정확히 2만원이 안 나오네. 그렇죠. 지금요 2만 53. 얼마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아까 여기를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뭐 이런 거 같았는데 하여튼 간에 아까 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거를 얼마로 바꿔야 된다? 4.79168831 이렇게 이 맞춘다는 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사람 손으로.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겠어요? 네,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는 시나리오의 반대 개념이라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뭐가 생긴다? 당연히 출력이 생기는데 시나리오는 입력을 바꿨을 때 그 결과가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은 출력을 변경해서 입력을 바꾸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책에 다시 한번 볼까요? 목표값 찾기는 아무데나 클릭하고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딱 봤을 때 수식이 어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식이 얼마로 바뀐다라는 거, 만약에 나는 매달 5만원씩 내고 싶어 라고 하면 5만원으로 바꾸는 거고, 그때 기간을 바꾸게 되면은 나는 매달 5만원씩 낼 수 있는데 그럼 기간이 1.758 이렇게 들어간다. 1.86, 1.8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1년하고 8 정도 되면은 1년하고 한 10개월 될래나? 9개월? 10개월 되겠죠? 1년 10개월 정도 납부하면 100만원 상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은행 가서 물어보면 제일 빠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반드시, 목표값 찾기에는 반드시 수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수식이 들어있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다. 예. 그것이 목표값 찾기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PMT가 무슨 함수예요? PMT요? 네. 갑자기 간혹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PMT 함수가 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시험을 내는 건 아니라 이런 경우만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100만원을 빌려줬어, 친구한테. 야, 내가 2%는 6%는 받아야 될 것 같아. 너 얼마큼 갚을 수 있어? 몇 년 동안 갚을래? 야, 나 3년간 갚을게. 알았어. 그러면 매달 35,000원씩 내.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돼요. 은행에다 갚아야 돼요. 거꾸로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매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월 상환액. 예. 내가 건강보험료를 국민연금을 냈는데 그동안 모여진 금액이 내가 3천만원을 납부했어. 근데 국민연금에서 연 뭐 5%로 준대. 20년 동안 받으면 되겠어. 계산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원을 들어갔어. 5%래. 근데 기간이 20년 동안 받는데 그럼 매달 얼마 받는다? 20만원씩 받는 거예요. 국민연금 3천만원 내가 납부해 놓고 20년간 받겠다. 이자 연 5%로 받으면 20만원씩 받겠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3천만원을 5%대로 20년간 갚으면 매달 20만원씩 갚으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공식에 대한 걸 묻지는 않아요. PMT는 그런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기출 01 문제를 해보시면은, 작년에 오타 난 거 그대로 이번에 실어놨네. 오타 그대로 났어요.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F7번이 뭔가 볼까요? F7번 요거네. 55,228원 이 자리인데 여기 52,225만 이게 들어와 있는데 나는 이거를 5만원을 딱 자르고 싶어. 광고 비용을 딱 5만원을 자르고 싶어. 그럼 이 넷 중에 하나는 바꿔야죠. 다른 거 바꿔서 광고비 합계를 5만원 줄일 수는 없잖아. A 계열, B 계열, C 계열 넷 중에 하나를 건드려서 5만원을 만들려면 5,228원을 빼야죠. 지금 5,228원이 더 나간 거니까 그럼 넷 중에 하나 건드리면 빼주겠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계열 A를 봤더니 4,000원이야 비용이. 그럼 4,000원짜리 계열에다가 5,228원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5,000원은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래. 계열 C. 요 계열 C 있잖아요. 13,000짜리. 얘를 어떻게 하면 5만원 만들기 위해서 얘가 희생양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그냥 숫자가 써 있어요. 그냥 다 숫자가 써 있는데 여기는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식이. 홀컨이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른 데 클릭하지 말고 사실은 여기를 클릭하면 편해요.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딱 거기가 커서가 껌뻑거리니까 편하죠. 얘가 얼마가 되면 좋겠다고요? 5만원. 뭐를 바꿔서? C계열 거. 확인 누르면 딱 5만원이 됐나요? 그 8,140원이 되면은 5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은 끝낸 거야. 그럼 만약에 광고비를 6만원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 B, C, D 중에 하나 골라서 만원을 더 내주면 되잖아. 그런 것도 거꾸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목표값 찾기는 단순해요. 그렇죠.